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인류 개선 운동이라는 것은 전 인류가 대선정에 들어 선심으로 살자는 그 선공부 운동인데, 전 인류의 선법화, 그게 이제 저희 이론대도의 근본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 대중화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유념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당하여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그 취사하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취사하는 주의심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것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이걸 취사하는 주의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유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유념이라 하는 것은 또 한가운데 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생각이 없는 중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하는 한 생각이 있다. 대중하는 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 생각은 없는데 대중을 딱 잡는 생각이 있다. 이걸 유념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착심이 없는 중에, 어디에 주착하지 않는 중에 신령하게 알고 행하는 것, 신령하게 알고 행하는 걸 유념이라고 한다. 요 마음 상태를 대중을 잡아야 돼요. 유념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대중심이 딱 있고, 착심이 없는 중에 신령하게 알고 딱 행한단 말이에요. 무념이라는 건 거꾸로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맞는데 대중심이 없어.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틀린지 대중을 못해요. 그죠? 무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게 그냥 엉뚱하게 잘못 생각을 한다.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은 많은데 생각하는 것이 딱 적중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무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어때요? 이 생각 저 생각 많잖아요. 그런데 정작 할 일, 중요한 일은 딱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게 무념으로 산다, 이거지. 무념으로. 그렇게 해서 유념과 무념을 이 공부를, 우리 이제 모든 공부를 종합해서 유무념 대조라. 그래서 유념했냐, 무념했냐 하는 거를 대조를 한단 말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념했냐, 무념했냐 이렇게 자기가 대조를 함으로써 그거를 증가시키는 이 방법이 하나가 우리 공부의, 선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념 공부란 게 또 하나 있어요. 무념 공부. 그거는 아까 유념이라는 건, 무념이란 건 유념하지 않는 것, 망령되게 생각한 것, 그걸 무념이라고 했는데, 또 무념 공부는 또 뭐냐? 이때 무념 공부할 때 무념하는, 유념 무념할 때 무념하고 정반대예요. 이때 무념은 착심이 없는 마음, 염착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을 무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착심이란 게, 염착하는 마음이란 게 물든 마음이 없다. 뭐가 물든 마음이에요? 뭐가 물든 마음이냐?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니 하는 것은 물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법을 행하면서 나는 법을 행하거니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물든 마음이에요. 그거는 내 마음이 이제 아무 삼독심이 없어. 그럼 내 마음이 청정하거니 하면은 이것도 물든 마음이라. 그래서 그것도 전부 이게 상을 내는 게 다 물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상이 없으면서도 상을 없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남을 선악을 차별하는 마음, 뭐를 갖다 귀천을 차별하는 마음, 전부 물든 마음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물든 마음이 없는 마음, 상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념 공부와 무념 공부의 관계를 말하자면, 사람이 이 착 없는 공부를 한다 이거죠. 착 없는 공부. 물들지 않는 공부를 하다 보면 유념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신령하게 안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는 유념을 잘하는 거죠. 우리가 염불좌산을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가라앉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념이 된다, 무념. 거기서보다 유념은 모든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게 유념이에요. 우리가 왜 저녁에 염불좌선을 하느냐? 사심잡념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날 일을 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념 공부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무념 공부는 어떻게 하냐? 유념으로 챙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그냥
안 된다 이거예요. 무념이 안 되는 거예요. 챙기지 않으면 남에게 은혜를 줘놓고 딱 마음을 안 챙기면 내가 은혜를 베풀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음을 딱 챙기면 줘놓고 딱 무념하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물든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발표가 있다 그래봐요. 그래요? 발표가 있으면 이제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레포트를 써가 공투해서 이제 대중 앞에서 딱 발표를 했어요. 근데 숙제도 많이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발표를 싹 잘했단 말이죠. 잘하고 나면 그건 유념이에요. 유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끝난 다음에는 딱 무념을 해야 돼요. 내가 잘했다도 넣고 못했다도 넣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도 넣고 그냥 딱 무념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대로 딱 표준을 잡고 있어요. 그럼 얼마큼 가면 잊어먹어요. 요게 순수한 거지. 내가 좀 잘한 것 같은데? 이게 물든 마음이에요. 내가 좀 잘못했나?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전부 물든 마음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딱 그냥 무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을 삼아야 돼.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교무가 되님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는 딱 무념해버려. 잘했까, 못했까, 그냥 딱 넣고 딱 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있다 탁 마음을 놓는 거죠. 그러면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사실이에요. 잘못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지 바로 그때 생각하면 안 된다. 한참 있다가 그때 내가 좀 실수를 했구나. 이건 좀 잘했어야 되지. 응? 이렇게 이제 대중을 해보는 거죠. 그럼 바로 그때 하면 이게 치심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치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딱 무념을 해버려야 한다. 이건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모르면 상당히 괴로운 거예요. 뭐를 발표해 놓고 나면 누가 뭐라고 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뭐 잘했나 못했나 이거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절대 다 놓고 그냥 딱 무념해 버리는 거죠. 요 방법을 알면은 참으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는 이 응용 무념에 해서 알아갖고 이제 옛날부터 그냥 딱 활용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딱 해놓고는 무조건 딱 무요 그냥 생각 잘했다 못했다 딱 무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1시간쯤 있다 마음 가라앉은 다음에 한번 그때 잘했나 그러면 그때 좀 이건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바로 그때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유념할 거는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념할 건 반드시 유념해야 돼요. 뭐를 유념해야 된다겠죠? 남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꼭 유념을 해서 갚을 줄 알아야 되죠. 남한테 엄청 은혜를 입고도 그냥 언제 내가 은혜를 입었냐고 하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는 꼭 유념을 해야 되고 내가 은혜를 준 것은 무념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한 건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하는지 무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념해야 돼요? 유념해야죠. 수업 시간에 맹 놓고 딴 생각하고 무념이고 그냥 일심을 집중해서 다 유념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유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되면 그래도 앞에라도 앉아야지. 저 뒤에 앉으면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무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명호 박사가 그래요. 옛날에 내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누구누구가 저 뒤에 앉아서 변태 까먹었다. 지금도 그게 우리가 교수님이 돼 있는데 그 걔가 지금 변태를 까먹고 있었다. 그럴 수가 있냐? 그 뒤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몰라요. 제일 뒤에 앉았으니까. 변토라는 건 옛날에 도시락을 변토라고 해요. 일본말로 변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했어요. 참나. 그러니까 이게 앞이라도 앉아야지, 그러니까 유념하려면 참, 그러고 또 일찍 가야지 앞이라도 앉죠. 그러니까, 유념이라는 것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덕선이가 맨날 졸다가 아무리 앉을래도 안 졸린대요.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다 안 졸리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 주일에 내가 안 졸겠다고 유념을 했는데 그 주일에 그냥 2번을 유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십 년간 안 되던 게 일주일 만에 됐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또 열심히 하면 그 막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이거는 말짱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노력을 안 한 거지. 그걸 갖다가, 아이, 나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나도, 아이, 졸리는 건 다, 뭐 나는 안 졸리고 누군 졸리, 다 똑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안 졸라갔냐. 해봤더니 밥을 많이 먹으면 졸리더라.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절대로 밥을 많이 먹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밥을 조금 먹어요. 그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초등학교부터 안 졸라고 밥을 조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안 주는 거지. 그냥 안 졸린 게 아니에요.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안 졸리는 수단을 쓰고, 이렇게 갖고 졸려고, 자던 때 하도 졸아갖고, 나는 매일 샤워를 하고 나와요. 매일 샤워를, 안 졸라고. 그러고, 4시 반에 일어나서 정신을 깨우고, 막, 이렇게 하고, 별별 수단을 다 하니까 요새는 안 졸리는 거예요. 막 눈을 뜨고, 뭐.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적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소성대로 조금 해서 적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적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적공이 쌓이는데, 좌우간 적공이 쌓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 다 뭐 탐심도 없고, 진심도, 치심도, 그렇지 않아요.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냐. 탐심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또 일어났구나. 딱 가라앉히고. 가라앉히는데 뭐라냐면, 내가 왜 찬심을 이렇게 했지 하고 치심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치심을 내면 안 없어져요. 이게 내가 안 일어나 했는데 치심을, 이렇게 하면, 누구는 안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이게 치심이요. 치심을 일으키면 절대로 안 일으켜. 왜 그럴까요? 탐심은 뭐가 있어요? 친구가 있으면 안 도망가. 놀아. 탐심의 친구는 뭐예요? 치심이요. 친구가 있으니까 안 도망가는 거. 너 나 반갑다고 둘이서 짝짝고요. 치심은 탐심이 있으면 안 도망가. 치심만 없으면 탐심은 돌아가는 그냥 탐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냥 오늘 해도 그렇고 10년을 해도 탐심이 일어나서 오늘도 일어났구나 하고 걱정도 안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하면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적공을 들이는 거지. 그게 10년, 20년 매일 그 적공을 들이면 없어지니. 그러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탐심이 아닌 거예요. 그죠? 탐심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근데 치심을 일으키면 탐심이 되고, 치심을 안 일으키면 탐심이 아닌 거예요. 탐진치가 아닌 거예요. 자성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적공이라. 근데 이 적공이 어디서 나올까요? 적공. 끊임없는 정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심. 분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발을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 이렇게 딱 분심을 내야 이렇게 해요. 분심을. 내가 이게 졸음을 반드시 극복하겠다. 딱 분심은 극복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감. 이게 마음속에 내가 이게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는 건 자신감이요, 서원이요, 분심이요. 한목에 서원과 분심과 자신감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내가 이래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뒤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를 따름에 이게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불신을 해. 이게 뭐 될까? 만들까? 하고서 열심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내가 하겠다고 탁 맹세를 해야 되고, 탁 맹세할 때 자신감을 갖고 분심을 일으키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박상은, 예? 박상은인가? 맞죠? 박씨 맞죠? 그러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제일 안 돼. 뭐 공부하다 안 되는 게 뭐예요? 졸리는 거 잘하나? 잘 조나? 그러면 졸지는 않고 뭐를 안 돼? 딴 생각이야. 이 딴 생각은 이게 조는 것보다 더 그냥 안 주면 딴 생각이요. 그러면 딴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 생각 없애려면 그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모르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딴 생각을 없애는 비결이 뭐예요? 이게 법에 잘 나왔지. 학사 잘 들었잖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 리가 없지. 여기가 올 리가 없잖아. 딴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딴 생각을 없애려는 한 생각이 있어야 돼. 한 생각.
딴 데가 일어나면, 없애야지 하는 생각이 탁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가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 없애야지.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요. 한 생각은 어디서 나냐? 내가 이거를 없애야겠다고 딱 결심을 해야 돼. 어떤 일이 있다고 없애야겠다. 왜냐면 이 한 생각 잡념이 나를 그냥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일일이 공부에 집중도 안 되죠. 뭣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죠. 안 되잖아요, 뭐가. 근데 그것만, 그 잡념만 없애면 집중을 하고, 공부도 잘하고, 다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랑해지고 좋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은 거였죠? 응? 그러면, 이제, 다음번 유념은, 잡념 없애려는 한 생각을 갖자. 내가 지난 저녁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깜빡, 어떻게 안 됐다 그래서 내가 기억했다가 지금, 어제 내가 얘기하려다가 지금 하는 거. 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잡념이 가면 딱 한 생각이 일어나요. 이거 없애야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끝까지 이제 앉아요. 계속 가면 또 붙들고. 어느새가 또 도망가, 또 붙들고. 오늘은, 그냥 딱 무념해요. 오늘은 안 됐다. 그래, 또, 왜 안 됐나? 이렇게 하네요. 그냥, 내일 보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오면 또 하고, 또.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 끝까지 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가다 그만두면. 딴 생각이 이기는 거죠. 근데, 딴 생각이 일어나도 계속 가면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야.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절대 치심을 가지면, 또 못했다. 나는 안 될란가 보다. 요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치심을 가지면. 이 치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전부 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치심을 안 일으켜야 돼. 그래서 치심은 모든 잡념에 딱 붙어서 친구를 해갖고 그걸 안 없애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호주 가서 이제 그거 가르쳐줘 봐요. 그럼 호주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유념할 때 유념하고 무념할 때 무념하는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념할 걸 무념을 해요. 무념할 걸 유념을 해요. 상을 안 낼 걸 상을 내. 그 다음에 챙길 걸 안 챙겨. 그럼 뭐가 돼요? 그건 죄가 된다. 죄가 딴 게 아니요. 무슨 악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념할 걸 무념하고 무념할 걸 유념하면 죄가 되는데 그걸 순서만 바꾸면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죄가 되면 한없는 세상에 고해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무상대도를 소원한 사람은 지극히 큰 도를 이루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으며 어떻게 그 마음을 어디다가 마음을 주할까? 이렇게 딱 금강경에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구류중생,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한다. 전부 다 이게 제도를 해서 부처님을 다 만든다 이거예요. 그거는 유념을 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유념을 해야 되죠. 근데 다 만들어 놓고는 한 사람도 내가 제도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 그건 무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념과 그거를 뒤집으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면 엄청 유념해야 할 때는 유념을 안 하고 게을러 무념을 해버려. 그 다음에 일을 해놓고 그냥 내가 열심히 했지 하고 유념을 해버려. 그럼 이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이게 무상대도를 이루는 거예요. 무상대도가 간다는 게 아니라 유념할 때 유념하고 무념할 때 무념하고 이걸 뒤집지 않으면 유무초월이라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우리 유할 때 유하고 무할 때 무한 걸 딱 절대로 요거 유무 하나만 알면은 그냥 딱 도를 깨치는 거예요. 임재가 그걸 승소한다니까. 유념할 때 유념하고 무념할 때 무념하면 승소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거꾸로 뒤집으니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념하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준비서문을 쓰냐.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쓴다. 아니 남 하는 건 좀 보기가 싫어. 그냥 괜히 이게 자격지심 있고 잘 쓰는 것 같고 그냥 내 식대로만 자꾸 쓰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도 재판을 갖다 엄청나게 20번이나 해봤는데요. 우리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무지무지하게 참 똘똘한 변호사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쓰는지 보면 진짜 잘 써요. 그래서 맨날 우리를 쿠사리를 주고 그런 변호사가 있어. 그래서 난 많이 배웠어. 어떻게 쓰는가 배웠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게 요령이 생기더라니까. 그래갖고 그걸 좀 배워야 돼요. 자꾸 널리 배우다 보면 이게 는다 이거. 그 윤영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윤영 공부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무념을 해야죠. 유념 안 하고 무념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하고 무념할 것을 해도 되는데 이 공부가 신분의성, 그러니까 말하면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신분의성이 있어야지 분심으로써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마음이 해야겠다. 진리를 믿고 딱 결심을 하는데 또 시작된다 이거야. 결심을 세상에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요? 부처님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태를 잃어봐야겠다고 서원을 세우고 변치 않고 간 사람이에요. 500생을 변치 않았다 그랬잖아요. 500생 전에 누구요? 연등불천에서 이제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500생을 그냥 쉬지 않고 500생이 몇 년이겠어요? 100살 살아도 5만 년이요. 80살 사람은 4만 년이고 3만 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변치 않는 정성을 했더니 부처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산종사님이 부처님은 큰 기도 크고 하니까 그렇게 500생이나 했는데 나는 큰 기도 작고 참 안 되겠다. 어? 나는 5억생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갖고 막 털이끈 탁 풀려놓고 공양주 아주 청소하는 사람부터 시작하려고 해갖고 했다. 그래갖고 나는 지금도 서동이고 청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마음을 딱 대도를 어릴 때 딱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큰 도를 이룰 것이냐 해갖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금생에 나가서 뭐 큰일 하다 보면 큰일을 못 하겠다. 이게 딱 접어버리고 금생은 적공만 하자. 적공을 해갖고 다음 이렇게 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크게 먹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기 이렇게 사람이란 거는 대포무의하게 마음을 크게 먹고 큰 공부를 해야지 이게 신심을 갖고 가해 공부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조그맣게 먹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잘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우리가 이제 치연히 살아가는 현대 생활 속에서 대선정에 들어 선심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이 복잡한 현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 공부가 선정에 들어 선심으로 사냐. 선정에 들어 산다는 건 마음이 그냥 사심잡념에 끌리지 않고 그냥 일심 집중이 저절로 돼갖고 딱 이렇게 하는 걸 선정에 들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아무 경계도 없으니까 막 공부만 하고 할 때는 그런 때는 이게 선정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막 일이 많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망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종사님이 뭐를 시켰냐. 이 선 공부는 제일 먼저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이거 1번이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딴 생각은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는 거예요. 이 공부하다 말고 딴 생각은 저 일에 끌리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글에 일심할 것이요. 이게 1번이에요. 모든 공부의 1번은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글에 일심할 것이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 끌리지만 않으면 되는 게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 순서 있게 하고 자기가 하는 공부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딱 그 지각을 얻는단 말이에요. 지각을 저 일을 할 때 거기 집중해서 지각을 얻고 세 번째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아서 이 끌리지 않는 공부를 하는 것이 첫 번째라 이거예요.
착 없는 공부를 해서 언제나 착 없는 공부를 해서 그 일거리 일심 아르마리 취사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게 한다. 일단 멈춰서 경계를 만나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렀는가 안 글렀는가, 글러졌는가 안 글러졌는가 대조하란 말이에요. 글리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렇게 대조하는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끌림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일심 아르마르 취사에다가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을 작동하는데 거기다 윤영 공부, 문영 공부를 합치면 우리가 선정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윤영 공부를 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랬더니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이따가 볼 테니까, 요번에 한 번 할 때 나는 일주일간 윤영 공부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한번 작정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딱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아니, 우리 한 번 하는 거, 이따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임재건 님도 요번 주에는 나는 윤영을 이거 잡겠어. 그 다음 주에 딱 발표를 해야 돼, 그거. 그러면 절대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발표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문영했다 그러면 이제 문영했다고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간 해갖고 그러면 지금 합치면 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20명이 계속 윤영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만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해서 일단 윤영 공부, 문영 공부부터 그냥 토를 하나 떼놓고 그 다음에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하든지 그걸 전부 유념을 하는 거죠. 하든지 이렇게 해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인성관리를 해갖고 그걸 마지막 인성관리, 마음을 잘 쓰는 법, 용심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 윤영 공부, 문영 공부 이따가 해야 할 때 한번 다 들어보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